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32%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2.35% 하락 마감을 하면서 최근 한 달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아주 기세 좋게 올라오다가 나름대로는 조금 그 충격이 있을 수 있는 조정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오늘까지 14거래일 이제 상승을 하면 사상 최초라고 해요. 근데 이제 목전에 앞두고 뭐 마치 정말 짝이라도 한 듯 이제 미국발 정치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국 하원 의장에 의해서 탄핵을 이제 뭐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죠. 물론 일각에서는 현실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일단 바닥권에서 많이 오른 상태에서의 어떤 조그만 악재도 조금 더 예민하게 시장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낙폭이 좀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121선을 이탈하는 모습이고 상승한 길이에 비하면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게 좀 더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정말 강한 장이라면은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음봉 자체가 오랜만에 장대 음봉이라고 할 수 있는 길이가 좀 나왔고요. 그때 바닥 찍고 요날 마이너스 4.3% 찍은 거 빼면 뭐 이날도 봉 길이 자체로만 보면 이 정도 장대 음봉이죠. 이 이후로는 뭐 그렇게 뭐 큰 하락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뭐 하락이 없었는데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뭐 압박도 있었을 거고요. 이제 상승 피로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폭이 깊지 않았나, 그렇게 봐야 되는 장인데,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라인에서는 지지를 좀 받아줘야 되겠죠. 제가 항상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이날 장대 음봉이 시작됐던 615포인트 요 정도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테마주들도 상당히 뭐 여러 가지 테마 섞이면서 급등한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시총 상위주를 좀 차지하고 있었던 헬릭스미스가 오늘까지 해서 이제 2연속 점화를 간 부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단순히 2.35% 내렸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체감상으로 느끼는 하락은 컸을 것 같아요. 오늘 뭐 거의 대지열병 관련주랑 뭐 사료 관련주 뭐 요 정도 뭐 수산주 정도 빼고는 정말 거의 관종이 푸르딩딩 했죠. 대북주들도 조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집안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북미 관계에 좀 신경을 좀 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뭐 이런 어떤 우려감 때문에 대북주는 일단 오늘 조정을 좀 세게 받았습니다. 근데 뭐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돼지열병 관련주는 어느 정도 파동 하나 정도는 이제 좀 나오지 않았나. 첼시스도 그렇고 오늘 뭐 이 두 종목이 거의 뭐 대장 역할을 하면서 강했고 그 전에는 이제 백강 소재가 강했었는데 요 정도 파동이 하나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더 간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뭐 어디서 확진 판정이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폭발적이긴 좀 이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확진 판정이 뭐 또 뉴스가 나와도 갭 띄우고 밀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부터는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고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좀 이제는 조심할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면은 뭐 최근에 돼지열병이나 대북주들 막 이런 구간에서 돌파 매매 추격 매수 해가지고 수익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런 구간에서 해야 될 구간 안에서의 해서 수익이 난 것이고요.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뭐 우리가 추격 매수해서 수익 내기는 참 리스크가 많이 따르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테마와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가 굉장히 정말 빨리 돌지만 또 그 테마 안에서 소분류로 이루어지면서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이제 뭐 백신 관련해 가지고 대장으로 치고 나오면서 뭐 이글벳이 대장 역할을 하다가 그다음에 생석회 관련주인 뭐 백강 소재가 또 대장 역할을 하고, 오늘은 또 사료 관련주, 혹은 오늘 또 아까 시간회를 보니까 수산주들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도는 지금 사이클이기 때문에 뭔가 좀 매매 리듬도 그만큼 좀 더 짧아질 수밖에 없고, 예전처럼 상승이 한번 나오면 이런 식으로 막 상승 자체가 이어지는 느낌보다 급등 후에 급락하는 이런 패턴이 최근에는 많아요. 그래서 테마주도 뭐 이렇게 조금 이제는 좀 그 과열 양상이 좀 뛰는 구간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차라리 좀 대북주가 조정을 오늘 이제 좀 줬는데, 오히려 대북주들이 조정을 주면은 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오히려 저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창도 뭐 한창도 그렇고, 아까 뭐 서암기계공업이나 이제 부산산업 같은 종목들 다 일단 지금 11선 눌림자리 정도에 와 있고요. 여기서 한 템포 더 밀려봐야 뭐 요 정도 뭐 기준선 라인 정도 요 구간 안에서는 한번 뭐 눌림목 뭐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저희 이제 리딩반에서는 어제 오늘 이렇게 삼육물산이랑 써니전자 두 종목 매매를 했습니다. 삼육물산은 오늘 슈팅 때 잘 익절을 하고 나왔고, 써니전자는 어제 뭐 짧은 손절을 하고 나왔어요. 기다리다가 이게 뭐 한 1%도 안 될 건데요. 제가 아까 보니까 아무튼 1% 근방에 짧은 손절을 하고 나왔는데, 매매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영상을 너무 길게 찍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 30분 기본적으로 제가 찍다 보니까 시청도 다 그만큼 안 하시는 것 같고 너무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뭐 짤막짤막하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상승을 이뤄낼 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차 상승 구간이었잖아요. 2차 상승, 3차 상승 구간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시세를 뽑아낼 때, 얘가 원래는 이제 대북주 중에서 DMZ 관련 테마였는데, 뭐 이제 자회사 일본 독점 식품 포장재를 개발했다, 뭐 고차단 뭐 포장재를 개발했다는 이슈로 일단 힘있게 아주 힘이 좋게 뽑아줬었죠. 그리고 이제 고점을 하나 만들어내고 눌림의 구간에서 뭐 반등도 좀 잘 줬던 종목이고, 실제로 저희 리딩반도 이 정도 라인에 들어가서 이 파동을 한번 먹고 나왔던 이 매매를 한번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저항대를 좀 지울게요. 기준봉 이렇게 뽑아놓고 기준봉 1일차 저점 구간부터 여기 뭐 이제 요 정도 라인 저항대를 두고 요렇게 놓고 박스권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이제 주가 패턴을 보였고, 좀 더 이제 이 영역을 좀 나눠 보면 요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해서 주가가 요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박스권 흐름에서 하방 돌파를 하면서 한 단계 다운, 레벨 다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이 정도 레벨권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요렇게 박스권을 두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악성 매물이 형성이 되게 돼요. 레벨 다운이 되는 거니까. 지지 구간에서 하방 돌파를 했기 때문에 13,100원, 200원 이 정도 라인에서 이제 악성 매물대가 형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슈팅이 나와도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데, 근데 얘가 이제 맞고 떨어지면서 시세가 이제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가 않습니다. 이 저항대를 점점 이렇게 이제 매물을 소화해가는 과정으로 저는 봤고, 9월 20일 날 이날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갔어요. 근데 매수 들어가고 바로 이제 이때 뭐 장도 좀 괜찮았고
DMZ 관련주들이 대북주 중에서 좀 덜 주목받은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좀 염려를 해두고 이렇게 좀 이제 봉기리를 뽑아주는 시나리오를 상상했으나 뭐 생각처럼 가지 않았죠. 일단 한 차례 음봉이 나왔고 여기서 21선을 깨면은 손절을 하고 이런 밑에 구간에서 내가 다시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손절하지 않고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에 대한 시나리오를 놓고 고민을 좀 하다가 뭐 추가 매수를 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랬고 12,050원에 제가 추가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12,150원 찍고 추가 매수가 되지 않고 이제 오늘 슈팅이 좀 날아갔죠. 근데 리딩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무조건 이렇게 개인 매매를 할 때는 내가 12,050원에 가격이 안 왔다고 해서 여기서 가격이 안 좋다고 해서 아예 매수를 안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적당히 이제 부근에서 유연하게 이제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데 이 리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미리미리 좀 정해져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제 2차 매수가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까지 됐으면 평단도 낮아지고 비중도 좀 더 실린 상태에서 이렇게 익절을 할 수가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오늘 삼육물산 저희가 그러니까 오늘 삼육물산 이 일봉의 자리는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익절을 하고 나오는 자리지 신규 매수자가 어떤 추가 상승을 노리고 진입할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일 주도주 매매를 최근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십니다. 그날 거래대금 실리면서 상승 나오는 종목들 뭐 이런 구간에서 사서 이런 눌림을 먹고 뭐 이렇게 가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결국엔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그러면서 상따도 많이 하시죠. 근데 이 당일 주도주 눌림 매매는 해야 될 종목과 해야 될 자리가 있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시장 상황도 봐야 되고요. 재료 테마에 대한 힘도 봐야 되고 그 종목이 지금 시세를 뽑아내고 있을 때 일봉상의 어떤 위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시세를 뽑아내는 어떤 그 초입 구간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 1차, 2차 상승이 있었고 여기를 넘어서는 이런 구간에서 당일 주도주 매매도 하고 상따도 하는 것이지 지금 3차 상승 다 뽑아내고 지금 파동이 마무리될지도 모르는 자리에서 이런 구간에서 뭐 추가 상승을 노린다거나 슈팅 나오고 떨어지니까 이런 구간에서 눌림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다른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단순한 지지 저항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오류에 많이 빠지시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상승하고 눌리니까 거래대금 상위에도 찍히고 뭐 거래도 많이 실리고 하니까 뭐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저항 이용해서 뭐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고 들어가시지만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 저항을 이용을 하건 뭐 어떤 선을 이용을 하건 지표를 이용을 하건 이것들은 내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그냥 참고 사항이고 매매를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괜히 주식을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정말 여러 가지 조건들의 어떤 그 합이 되면서 매매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매매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삼육물산은 시장 상황도 아니었고요. 대북주가 어느 정도 이제 과열구육면에서 조정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지 더 간다고 추격 매수할 구간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삼육물산이라는 종목의 일봉상 위치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익절하는 구간이지 신규 매수할 자리는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써니전자도 저희가 이제 안철수 관련주죠. 그래서 지금 뭐 신당 창당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뭐 지금 아무래도 이낙연 관련주나 뭐 황교안 관련주 같은 경우들은 조금
그 이미 좀 시세를 좀 많이 낸 경우도 있고 좀 때가 많이 타서 오히려 최근에 이제 좀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원해요. 그래서 홍정욱 관련주가 힘이 좋았던 거고요. 어, 안철수 관련주인 써니전자도 물론 바닥권에서는 많이 오른 감이 있지만 파동 자체로만 보면은 아직 그래도 좀 힘이 좀 남아있지 않겠나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기준봉을 뽑아내고 이 종목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가 하방 돌파를 하던지 박스권을 돌파를 하던지 뭐 그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저는 박스권 돌파를 한다라고 좀 봐서 지지라인 두고 추세를 돌리는 구간. 그래서 저희가 19일날 매매가 들어갔습니다. 평단가가 4,050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요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다음날 흐름 괜찮았죠. 여기 이제 윗꼬리까지 먹어 들어가는 모습 참 좋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길이를 뽑아주지 않을까 했는데 요 날까지 좀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밀렸어요. 그래서 아까 삼육물산이랑 똑같이 요 밑에서 추가 매수 받아내서 반등 때 이제 팔고 나올까 아니면은 짧게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받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짧게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받겠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1선을 이탈하는 구간에서 손절이 뭐 크지도 않았어요. 이거 1% 정도 손절을 진짜 짧게 일단 하고 나왔고 더 밀리면 이런 정도 구간에서 받을 생각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오늘 다시 좀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박스권 구간 안에서 중간값을 훼손을 하지 않죠. 이 정도 딱 중간값인데 시가 저가 형태로 바로 좀 말아 올렸는데 오늘 시장이 폭락이 안 나왔으면 아마 11선 한참 위로 좀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마무리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써니전자는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육물산은 조금 이제는 매매하기에는 좀 이제 파동이 어느 정도 좀 다 된 게 아닌가. 그래서 한참 밑에 구간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리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동진 세미캠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제가 뭐 이때부터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이 종목은 그냥 이렇게 박스권 두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돌파를 하게 될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결국은 어제 돌파 시도가 됐고 오늘까지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저항 라인은 17,300원이랑 18,300원 요 정도 되는데 얘도 오늘 장이 좀 괜찮았으면 요 정도 1차 매도 구간은 좀 찍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합니다. 예. 뭐 요렇게 하루 정도 이틀 좀 쉬었다가 이제는 이 레벨권에서 이렇게 이제 레벨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16,000원을 깨지 않고 이 위에서 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동진 세미캠 거의 다 사셨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보유하셔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오늘 뭐 요런 정도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찌됐건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고 또 돼지열병과 대북주 이렇게 놓고도 순환매가 뭐 이렇게 치열하게 이제 돌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제 매매 리듬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시장이 좋을 때야 조금 매매가 꼬여도 놔두면은 뭐 회복되고 그랬을 수가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일단은 시장이 조금 꺾일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내일까지 좀 더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긴장해야 되고 다시
좀 이렇게 보수적인 마인드로 매매를 좀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15포인트 다시 깨면 이때는 좀 많이 좀 보수적인, 정말 보수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